여러분 밤에 자다가 자꾸 깨시나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힘드신가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 후로 잠을 못 이루시나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바로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다가 깨는 증상을 방치했다가 당뇨, 심장 질환, 치매로 이어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모든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새벽에 깨는 시간대에 따라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각 시간대마다 특정 장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현대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오늘 그 비밀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수면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건강한 성인은 잠들기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자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화장실 가려고 한 번 정도 깨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밤에 2번 이상 깨거나 한 번 깨면 30분 이상 잠을 못 이루신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면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90분 주기로 반복되는데 이 주기가 깨지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럼 이제부터 자다가 깨는 시간대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잘 못 드시거나 자다가 깨신다면 담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대는 담낭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인데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지방대사에 이상이 있으면 이 시간에 잠들기 어렵습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든 담즙을 저장했다가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기름진 음식을 저녁에 많이 드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이 시간대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이 시간대에 잠들기 힘들어하세요. 이 시간에 잠을 못 이루신다면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깨신다면 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시간대는 간이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인데 간에 부담이 많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시간에 자주 깨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밤에 처리하는데 술을 자주 드시거나 약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간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깨는 거죠. 특히 이 시간대에 깨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갈증이 나신다면 간 건강을 꼭 체크하셔야 해요. 또 이 시간에 깨서 화가 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간의 해독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간에 자주 깨신다면 금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간에 좋은 음식인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을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간 기능 개선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신다면 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폐가 활동하는 시간인데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이 있으면 이 시간에 깨요.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새벽에 기침이 심해지면서 깨게 됩니다. 또 깊은 슬픔이나 우울감도 동양의학에서는 폐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이 시간에 깨시면서 기침을 하거나 숨이 답답하다면 호흡기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해요. 그리고 요즘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심하신가요? 정신적인 문제도 이 시간대 불면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주 깨신다면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시고 금연하시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피하세요. 깊은 호흡 연습도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네 번째,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깨신다면 대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대장이 활동하는 시간인데 변비나 설사 같은 장 문제가 있으면 이 시간에 깨요. 대장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에요. 장 건강이 안 좋으면 이 시간에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서 깨게 됩니다.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이 시간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간에 자주 깨신다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며 유산균을 챙겨 드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간대별 원인을 알아봤고 이제 자다가 깨게 만드는 구체적인 질병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병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인데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깨우는 거예요. 본인은 깬 걸 의식 못할 수도 있지만 얕은 잠만 자게 되면서 낮에 엄청 피곤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입이 바짝 마르신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이거 방치하면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 받으세요. 두 번째 질병은 하지불안증 호근입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다리를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나아지지만 가만히 있으면 다시 불편해져서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하지불안증 호근은 철분 부족, 신장 질환, 당뇨, 파킨슨병과 연관이 있어요. 신경과에 가서 진단받으시고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질병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가슴이 쓰리고 아파서 잠에서 깨요. 특히 누워있으면 위산이 더 쉽게 올라오니까 밤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을 일찍 드시고 자기 전 3시간은 아무것도 안 드셔야 해요. 그리고 베개를 높게 하고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면 위산 역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병은 당뇨입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또 화장실 가고 반복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면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깨기도 해요. 밤에 소변을 2번 이상 보러 일어나시거나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시거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신다면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혈당 검사를 꼭 받으세요. 다섯 번째 질병은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빨라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도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가슴 두근거림, 손떨림, 더위를 못 참음, 체중 감소 같은 증상과 함께 불면증이 있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으세요. 여섯 번째 질병은 심장 질환입니다.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있으면 누워있을 때 호흡이 답답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려서 깨요. 특히 숨이 차서 베개를 높이 베고 자야 편하다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병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중년 남성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죠.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거나 밤에 2-3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면 비뇨기과 진료를 받으세요. 여덟 번째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수면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우울증이 있으면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못 자고 불안장애가 있으면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요. 기분이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으세요. 조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숙면을 취하는 실전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효과 있으니까 꼭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두 번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게 좋은 수면 환경이에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하고 암막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며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로 소음을 줄이세요. 세 번째, 자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자기 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는 걸 인식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독서, 명상 같은 걸 30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초콜릿,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술은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피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고 무겁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배고프면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여섯 번째, 낮잠을 줄이세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꼭 자셔야 한다면 오후 3시 전에 2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일곱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데 자기 4시간 전까지는 마치셔야 해요.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여덟 번째,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오직 잠만 자세요. 그러면은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잠이 오게 됩니다. 아홉 번째,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침대에 누워서 3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누우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면 불면증이 더 심해져요. 열 번째,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안 와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끄세요. 마지막으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영양소를 알려드릴게요.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우유, 바나나, 칠면조가 좋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시금치도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체리나 키위도 수면에 좋아요. 허브차 중에서는 캐모마일, 라벤더, 발레리안 루트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잠들기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낮에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수면 부족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다 시도해봤는데도 여전히 밤에 자주 깨신다면 꼭 병원에 가세요.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시면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계신데 수면제는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약에 의존하게 되고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센 약을 먹어야 합니다. 수면제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 먼저예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